사건의 발단 2023년 6월 25일 인스타그램에 황희조 만남을 가졌다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 황희조가 여자들과 애인관계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 우린 무슨 사이야.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황희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명을 사귀면서 이제 해외 일정들이 있으니까 보통 축구 선수들은 관계 정리를 해야 될 때쯤에 나 이제 원정 간다 이러면서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사실 법률적인 게 아니라서 제가 뭐 비판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구나. 문제가 이거죠. 폭로자의 게시를 따르면 황희조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십 명 관계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으며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 조정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진이 진짜 허락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인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사진만으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들이 좀 많았나 봐요. 동시에 다수와 만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발언하였으며 자신이 황희조의 핸드폰에서 찾았다. 핸드폰이 털리면 진짜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요즘 사회. 이것도 문제죠. 자기가 정당한 걸 밝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공개 자체가 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황희조의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일단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 저도 보잖아요. 여러 개 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대응을 대중들은 되게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공개하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 그것도 맞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고소를 위해서 혹은 고발을 위해서 제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건 안 되죠.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쳐봐요. 만약에 자기가 그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담을 수 없는데 이거를 공개해서는 안 되죠. 촬영 자체는 커플끼리 합의하고 찍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에 있는 황희조의 상대방 여성 있죠. 여성한테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찰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누군지 확인이 조금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여러 명의 여성분들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성관계 영상만으로 봐서 이게 누구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애매해진다니까요. 이게 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상대방 여성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잖아. 물론 이거는 카메라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몰래카메라가 의심되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한 사건도 있겠죠. 옷장에 있거나 멀리서 이렇게 밑에만 좀 찍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도에서 찍힌 영상물은 전제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만 진짜 실제로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찰이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자가 밝혀지면 안 될 신문일수록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얻을 타격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사는 금일 황희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에 누모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역풍을 부는 거죠. 제가 만약에 법률 대리인이었다면 조금 신중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던가 물론 황희조님한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적인 비방 또 섞여있죠. 이게 자기가 카메라 촬영죄를 저질렀나 아니냐 그거랑 이 네티즌들이 자기한테 뭐 나쁜 누모를 생성해서 과장해서 하는 거랑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좀 과장돼서 포함될 수 있고 자기를 모욕하는 네티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묶어서 대응하면은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자제해야 될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죠. 절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그걸 지켜보게 되고 주시하게 되고 모든 사건 시작과 동시에 변호사님이랑 상의하는 게 그냥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인 듯. 변호사님도 맞는데 약간 언론 대응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상의하는 게 낫겠죠.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밖에 모두 사실이 아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황희조 선수는 사실은 본인이 기자회견 열어서 저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저는 불법 촬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백하는 형식으로 이제 재판 진행이 됐다. 그러면 조롱을 많이 받겠죠. 그 심정은 이해하거든요. 사생활 유포 이런 거 심정은 이해하는데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수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재판 전략상 노출하기 좀 어렵다면 그냥 이제 확인 중이다 혹은 뭐 향후 재판 절차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 사건 재유포. 근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저 피해자라고 해서 자기가 목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피해자라고 주장한 폭로자는 황희조의 DM을 공개했다. 저도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황희조는 지난해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시절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그 이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통만법 위반 및 협박죄로 폭로범의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나중에 자백하는 방향으로 됐잖아요. 본인은 이제 무죄 다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알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선별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황희조 측은 유포한 인물에 관해서는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피고 소행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에 성범불상죄로 적시되었다. 누가 퍼뜨린지 모른다는 건가요? 이게 아마 인스타로 폭로를 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가 이제 신상 특정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이후 해당 폭로 3일 뒤인 6월 28일 황희조 측 변호인은 황희조는 해당 폭로를 하였던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고 이것도 좀 교제라는 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쟁점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황희조가 이 불법 촬영을 찍었냐 안 찍었냐인데 그 사람 제 여자친구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대중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럼 오히려 나쁜 거
거 아니야? 황희조는 여자친구도 아닌 사람이랑 성관계 막 하고 다니고 유포된 영상이 몰카 등에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면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 여자친구 아닌 사람이랑 동의하에 찍었다. 자필 입장문을 내었는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면 피고소인들을 향한 상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때까지 무죄 다투려고 했었나 보네. 물론 황희조가 결국은 자백하는 전략으로 했잖아요. 유포자 형수. 참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경찰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거나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구속되었다. 이게 제일 심한 거는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사람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KBS에서 해당 영상을 유출한 여성이 황희조의 현수라는 단독 보도를 냈다. 형수는 그간 황희조와 동행하면서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됐다. 또한 황희조는 형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수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고 타인이 유출한 것이라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혐의를 적극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부 침입 기록이 없다, 해킹 가능성이 없다며 형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게 좀 또 복잡하네요.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여 모반 범죄를 벌인 또 다른 남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검거했다. 해당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밝혔다. 황희조 형수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구속 기소는 뭐냐? 형사 절차가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일단 출석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피의자들이 출석하세요. 그러니까 일부 증거인멸도 있고, 그러니까 영장실질이란 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조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체포해요. 사람을 딱 영업 잡았다 해요. 근데 이틀 동안밖에 체포해 둘 수 없어요. 좀 짧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좀 더 길게 잡아두기 위해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람 좀 더 길게 잡아두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그 사람을 구속시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연장을 해서 두 차례 연장을 하면 총 30일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후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구속시켜 둘 수 있어요. 이해됐죠? 오, 좋은 질문. 그럼 실형받았을 때 구속된 기간만큼 까주나요? 까줍니다. 공제해줘, 공제. 미결 구금 기간이라고 해서 미결 결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구금된 일수를 선고형에서 제외해줍니다. 할인해줘요, 할인. 반대의 경우 보상해주나요? 6개월 구속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보상해줍니다. 무죄에 나왔을 때 형사보상 청구할 때 보상을 해줍니다. 구속 사건이 아니라도 형사보상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 구금 일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배고파. 먹으면서 할게요. 먹으면서 해야 되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4년 2월 황희조의 형수가 재판부에 황희조가 형 부부와 멀어지려고 해 형에게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꾸몄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우리 팀이 있잖아. 우리 팀보다는 우리 팀에서의 내 위치가 중요한 거야. 뭔지 알겠죠? 우리가 뭐 이기고 상관없고 우리 팀에 내 골 많이 넣는 이 형수 마인드. 내가 골만 많이 넣는 게 중요하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고 16강 가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오직 황희조라는 우리 팀원이 나한테만 의존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황희조가 뭐 나락을 가든 말든. 근데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이제 공개한 게 이 촬영물 중 일부가 이제 불법이라서 황희조 형수도 이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야. 형수님도 황희조가 이렇게 징역까지 가는 걸 생각을 못했겠죠. 자기한테 조금 겁을 주거나 이렇게 알리려고 하면 형수님 이거 어떡하죠? 하면서 의존성을 좀 높게 가져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를 꿈꿨지. 자기도 구속되고 황희조도 구속되고 이거 생각을 못했겠죠. 황희조는 연인 사이에 허락된 영상이라고 하는 거고 피해자 측은 잠깐 만나긴 했지만 영상 촬영에 동행한 적 없으며 또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라고 반박했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영상 존재 자체는 알았다는 거네. 그게 근데 동의한 영상을 삭제 요청을 한 건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삭제 요청한 건지 이거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몇 달 전 황희조에게서 돌연 연락이 와 유포자를 함께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때는 황희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을 고소할지 몰랐겠죠. 11월 22일 황희조는 불법 촬영 혐의 피해 여성에 대해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했으며 해당 여성 역시 영상 촬영 인식하고 있었고 같이 보기도 하고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고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10건을 찍어요. 5건은 영상을 보면서 여자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동의하에 찍은 걸로 되겠죠. 5건은 그런 게 없어.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만약에 동의하지 않은 거다. 근데 황희조 측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이것도 평소에 찍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것도 동의했다. 근데 명시적 동의가 동영상에 녹음이 안 돼 있어서 녹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면 피의자 측을 항변할 때는 그 영상 촬영 전후에 카카오톡 이런 것도 좀 내고요. 평소에 어제 그 영상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내용 이런 것들이 무죄 다투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영상 찍는 거를 즐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영상 안에 명시적인 동의를 혹은 뭐 동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어려운 경우가 뭐냐? 애매한 경우 알려드릴게요. 충격인데 저도 사건 하면서 깨달았는데 영상이 삭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럼 포렌식을 할 거 아니에요. 포렌식이 이런 겁니다. 어떨 때는 영상 전체가 나오고요. 그럴 때는 좋죠. 영상 전체가 나오면 그 안에 동의된 영상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포렌식이
함부로 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들 위해서. 아 이거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이게 지금 형사 변호사에서 한 3-4년 해야지 알 수 있는 이 꿀정보인데 아 정말. 너무 하고 싶으면 여친폰을 하는 게 좋을 듯. 저것도 뭐 일부 맞는 말이긴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포렌식 관련 불법 촬영물 사건 상담을 하면서 정리를 싹 했습니다. 약식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 좀 상위 기관에서 합니다. 거기에 포렌식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내서 갖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원 자체가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면 제일 이상한 게 동영상 자체는 동의받은 동영상이야. 뭐 여성이 이 카메라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복원이 사진으로 돼. 아하 이런 경우 동영상 전체를 복원시켰을 때는 동의한 게 드러나. 근데 그게 잘려서 사진으로 복원돼. 장면 머리 아픈 거지. 찍혀있긴 해. 피해자는 이게 이거 불법 촬영물인데요 주장해. 피의자는 저 이거 동의받고 했는데요. 이거 동영상이 왜 안 나왔지? 아이씨 동영상 안 나왔어요 수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이러한 영상이 삭제됐다가 일부 복원이 된다거나 사진으로 복원이 된다거나 동의한 장면이 잘려서 복원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두는 게 좋죠. 어제 좋았지 않냐, 평소와 다르게 뭐가 잘 나왔던데. 통화 후 이어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여성 측은 이것이 통화에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이후 법률 조례를 받고 수습에 나선 거라고 반박했다.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으며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상 가해자가 촬영 중인지 예의주시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반문하여 오히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추후 촬영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여 그것이 동의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라 이렇게 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가 여성의 직종과 기혼 여부를 밝힐 것은 매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그래요? 근데 이분 직종이 뭔데요? 10월 24일 추가 피해자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해당 피해자는 최황의조의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관상? 여러분들 관상을 믿나요? 저는 관상을 믿긴 합니다. 관상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A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A 생긴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 환경에서의 성격적인 유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노 카사노바 관상이다. 관상의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매가 바람기가 굉장히 많은 관상이에요. 뒤늦게 이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황의조라는 인물이 국대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전엔 뭐 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에 관해서 뭐 동의냐 안 동의냐 한 개 정도일 때는 어쨌든 이전까지는 형수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잖아요. 전체적으로 취지가 동의냐 안 동의냐 다투고 있었을 때 여기서 전격적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다 하긴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 2대를 최근 한 차례 압수해 조사 중인 것 같아요. 비공개 출석 4차 소환. 경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은 아니다. 뭐야? 찍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다? 인지하면서 동의했다? 무시적 동의?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 범죄 성립되나요? 그렇죠.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 저장 안 돼도 찍는 것 자체로 불법이에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게 보세요. 내가 그 동영상을 찍었어. 그 사람이 거부했냐 안 했냐 이거를 자기 찍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저 찍는 게 동의합니다 이거 서류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나 찍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누를 거 아니야. 맞죠? 보세요. 찍고 나서 동의받는 경우 드물 거 아니야. 찍을게 하면서 누르잖아. 그러면 그 영상에 대체적으로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영상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애매한 사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연인 간의 그런 관계에서 녹취나 계약서를 남겨야 하나요? 그런 법적으로 혈액이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남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그 계약서를 남기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좀 어렵겠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이도현 변호사님 저 전화 달라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 지금 저 여자친구 A 양이랑 그 불법 촬영이다. 영상 찍을 건데 몇 월 며칠 하는 그 영상 동의한다는 거 녹음 좀 부탁드립니다. A 양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성립했습니다. 남겨놓겠습니다. 동의하고 찍었는데 영상이 안 나오면 유죄 가능성이 많이 높나요? 동의하고 찍었는데 영상에 안 나온다? 그 동의 여부가? 그러면 이제 밝히는 입증 책임이 되겠죠. 서로 간에.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영상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익료는 얼마인가? 그건 공짜로 해드릴게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게 좀 어려워요.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평소에 막 동의하면서 찍었어. 근데 그 특정 영상에만 동의 여부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일단 후술할 재판에서 황의조가 아닌 황의조의 형수가 카찰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그녀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피해자 측이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촬영물은 촬영자가 임의로 편집한 것이며 잘린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폰이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없다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애매하네. 이게 동의가 됐고 안 됐고가 영상에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서로 극렬하게 대의를 하는 거죠. 동의했더라도 헤어지면 화나서 고소할 수 있는 애초에 안 찍는 게 좋을 듯. 저것도 이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처벌됩니다.
협박보다 더. 3년 이하인데 이건 1년 이상이잖아요. 엄청 차이 많이 나죠.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1년 이상이면 감경사유였으면 그냥 1년부터 시작이에요. 3년 이하랑 전혀 다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벌금형 규정이 있냐 없냐 천 차이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 돼야 돼요.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은 당연면직 사유잖아요. 근데 일반 협박은 벌금형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 받으면 자기 직업에 영향은 없어. 그런데 보복 협박,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협박할 때는 1년 이상이라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집행유예부터 시작은 맨 밑에가. 집행유예면 직이 날아가는 여러 가지 직업들에서는 이 소술 방도가 없어진 거죠. 징역 4년. 그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항의전 도론 재판에서 자신의 모두를 인정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변론 전략은 복합 종합적인 거라서 이게 뭐 자백이 낫냐 부인이 낫냐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양형을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따지게 되거든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자백으로 바꾼 거죠.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왜 아직까지 영상이 있는 거야? 같은 말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증거가 이제 불리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내가 다 어쨌든 싫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어달라고 했었고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 조언을 받은 얘기 같은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아니 황의조가 소유란 말을 알죠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용할까 말이야 일상 대화에서 도난 소유 불법으로 촬영 이 말 단어를 평소에 많이 안 사용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러운 좀 코치 조언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피해자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면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 이게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있나? 합의할 확률은 0%다. 근데 변호인은 황 씨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 이런 것들은 좀 제가 황의조 변호인이라면 안 쓸 것 같긴 해요. 좀 축소해서 쓰거나 이게 황의조님이 일반적으로 대중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양 문제가 나오면 좀